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언젠간 결국 이런 일이 올 거다. 한마디로 올 게 왔다. 태블릿 PC를 김한수가 박 대통령 뒤통수 쳐서 조작했다라는 걸 제가 입증하려면은 바로 이 김한수와 같이 연결된 무리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거라고 제가 느껴왔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김한수와 연결된 그 청와대 무리들이 뭐 단일팀도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호성하고 김희종은 단단히 엮여 있고 또 약간 떨어져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떨어져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제가 얘기하는 명분도 좀 살려주고 싶고, 뭐 그렇다고 또 김한수는 또 버리기도 싫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런 와중에 또 가세형 같이 아예 대놓고 제 뒤통수 치는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처럼 이렇게 칼로 딱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계속해서 참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에 들어가서 특검법 논의하는데 미리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자들이. 변희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최순실이 쓴 거 맞다. 그리고 김한수 건드리지 마라. 이런 한마디로 공작이죠, 공작.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방해 공작들을 하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정호성 씨를 거론했잖아요. 오늘 또 그쪽 아는 사람이 연락 와서 정호성이 최순실께 맞다 그런다. 자, 이건 뭐 제가 처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정호성 씨가 저 찾아와서 최순실 거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받고 뭐 이춘성한테 들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대통령 명예회복도 안 되고 구명도 안 되고 탄핵무효도 안 되고. 그래서 그쪽이 그냥 포기하든지 백기투항하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 누가 죽어나가든지.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내가 그 얘기했는데 뭐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냐. 아니 솔직히 지금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이건 당신들이 모신 대통령의 문제인데, 누구 하나 죽어나가가지고 국가가 살면 그게 좋은 거지. 둘 다 살자? 나하고 김한수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보는 문제랑 솔직히 그쪽이 너무 천박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역겨울 정도로 천박해요. 김한수 살리기 위해서 뭐 적당히 가자? 제가 만약에 박 대통령 청와대 참모했으면요, 그 다 때려 죽였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자들은 맨날 이런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최순실이 단 하루라도 썼다고 계속 집요하게 그 공작을 펴요. 조금이라도 썼을 거다 최순실이.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오겠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2017년 2월 10일이면 제가 구속되기 3개월 전인데,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이 이제 이 기사를 올리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2017년 2월 11일까지는 문갑식은 그 당시는 포섭이 안 됐을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검찰 포렌식 들고 막 그냥 자기가 뭐 밝히겠다, 저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그럴 때고, 이때까지만 해도 문갑식은 이건 최순실이 쓴 거 아니라고 주장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바뀝니다. 이제 문갑식이 포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분 노출거린 이 친박 인사와 문갑식이 만나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 이 친박 인사 문갑식을 포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태블릿은 조작은 됐지만 김한수는 아니라는 듯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공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문갑식이야 뭐 술 몇 잔 사주면 바로 공작이 되는 자니까. 자 보세요. JTBC가 입수한 건 태블릿 PC가 아니라 USB일 것. 여기서부터 그 강용석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USB 설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월간조선에서 검찰 포렌식을 분석했을 때도 USB로 꽂았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없다가, 이때 이 청와대 참모들 중에 누군가, 문갑식은 이거 밝혀야 돼요, 이거 누군지. 뭐 저는 대충 압니다, 누군지.
여기서부터 이 청와대 참모들이 USB 설로 공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어요. 문제는 자 문갑씨 같은 이 멍청한 자 문갑씨 너 나랑 같이 분명히 서로 고소 안 하기로 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죄나 뭐 폭행죄나 서로 고소 안 하기로 했어요. 문갑씨는 왜 문갑씨를 택했을까? 멍청하니까요.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왜냐하면 왜 미디어치는 안 넘어갔냐 USB 선에 우리는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데가 미디어치하고 월간 중앙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우리 게 있는데 왜 이걸 갖다 떴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인데 그럼 포렌식에서 태블릿 PC에 있는 문건이 이메일, 그러니까 태블릿 PC에서 이메일로 다운받았느냐 USB로 다운받았느냐 이게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검찰 포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수 포렌식도 있을 때예요. 2017년 2월 11일이면은 안 나와요. 이메일에서 다운받은 거야. 이메일에서 USB를 꽂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디어치에서는 USB에서 안만 떠들어도 우리는 안 믿는 거죠. 이 과학적 자료에 안 나오는데 다 태블릿 PC 안에서 이메일로 다운받았는데 모든 자료를. 그냥 문갑식을 이제 포섭하는 겁니다. 문갑식을 멍청하니까. 그 만약에 이자들이 미디어치 왔으면요, 제가 포렌식자를 보여주죠. 자, 이거 봐라, 지금 전부 다 이메일 다운로드가 돼 있는데 웬 USB냐. 문갑식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 친박 인사가 태블릿 PC는 제가 좀 알아요. 그 웃기는 얘기죠. 아니, 친박 인사라고 태블릿 PC를 어떻게 합니까? 자, 원래 이춘상 보좌관이 살아있을 때 지금의 문고리 3인방하고 이춘상 보좌관 겉에서 모두 4개를 김한수 행정관을 시켜서 사오게 한 것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난 이거 절대 이게 우종찬 기자 같은 사람들 볼 때 이거 웃기는 얘기가 이 당시 이춘상 보좌관은 공대 출신이고 제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태블릿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뭐 이 김한수한테 뭘 시켜서 가져와 이거를. 이것도 아무 근거 없어요. 이것도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러면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들고 오던지 지금까지 이 태블릿 김한수 사용자론을 망치려는 들자는 자들은 증거를 가져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봤다 들었다 이거. 자, 이 네 사람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했으니 아이디도 공유한 거죠. 이춘상 보좌관이 대선 직전에 사망했는데 그때 최순실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죠, 확정적인 게.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검증할 수 없도록.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영태는 각종 정보를 USB에 담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전 JTBC가 만든 것이 태블릿 PC가 아니라 USB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죠? 근거 없죠? 마구잡이로 떠들죠? 대통령 목이 날라간 이 건을 청와대 참모한 자가 문갑식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제 생각을 떠듭니다. 이게 함부로 떠들 수 있는 건이에요, 이게? 아무 조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다시 말하지만 USB로 꽂았으면 그게 태블릿 그 포렌식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이 자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떠들어요. USB라고. 자, JTBC는 그걸 입수해놓고 있다가 방송할 때 그림이 필요하니 어디서 태블릿 PC를 하나 구해 거기서 USB 내용을 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뭐예요? 추측이잖아, 추측.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지금 강용석이부터 이런 얘기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JTBC가 문서를 심었다고 떠드는데 JTBC는 이 자들은 고소 안 합니다. 고소 안 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김한수 거를 최순실 걸로 보도했다. 근데 JTBC가 보도할 당시에는 요금 납부 내역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우리 주장은 JTBC는 그냥 오인했다고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이 주장은 JTBC가 문서 갖다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들 고소 안 합니다. 이자들 고소 안 해요. JTBC가 이렇게 떠들고 가영세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고소 안 합니다. JTBC. 이것도 고소해야죠. 당연히 이거 고소 안 해요. 나중에 그 월간조선 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갑식이 포섭되기 전에 원 보도는 정상적으로 썼으니까 그거만 이제 민사소송해가지고 뒤집었죠. 나중에. 자, 변희재 씨가 지적한 내용들은 다 이해가 돼. 이게 웃기는 얘기죠. 저희가 USB를 떠든 얘기 한 번도 없는데 USB를 누가 거론한 적이 없는데 뭘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이제 슬쩍슬쩍 다 되는 거죠. 자, 최순실 존재 알았지만 사고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나머지 것들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전부 다 근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떠들어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USB 설이 시작된 거고 이거 가지고는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 원기사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월간조선은 상황을 잘 아는 A씨로부터 몇 가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친박에서겠죠. 확보하였다. 그는 JTBC는 애초 첫 번째 태블릿 PC 안에 최순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최초의 최순실 파일은 어떤 고위 인사가 손석희 사장에게 USB와 종이문서 형태로 전달을 내는 것으로 안다. 종이문서에는 최순실 씨의 자필로 보이는 글씨로 일부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다른 취재원 B씨는 버려진 최순실 씨의 데스크톱 PC에 있던 일부 자료도 취합된 것으로 안다. 다 그런 것으로 안다. 그런 것으로 안다. 그런 것으로 입 다물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을 날려버린 증거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모한 놈들이 문갑식에게 그런 것으로 안다. 저기서 들었다. 그랬을 것이다. 공작이죠, 공작. 이건 여의도에서 기사 쓴 사람은 알아요. 이따위로 떠들어내고 다 공작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처음부터 문갑식 같은 놈 이용해가지고 USB 선로 퍼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근데 그럼 기자들은 왜 이따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저 변희재가 떠든 건 다 거짓말이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박 대통령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는 이 정규재와의 이 인터뷰인데, 정규재 씨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자,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새롭게 알려졌는데, 대통령께서 내가 최순실로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뭐 조언 받았던 것을 시인한 것이 이 수없이 쏟아진 이야기를 모두 시인한 것처럼 돼버렸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정확한 팩트죠. 팩트인데,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태블릿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잘못해도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너무 이제 이 선의로 접근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은 건데, 문제는 뭐냐? 태블릿 PC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진 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서 JTBC 얘기는 240가지의 청와대 자료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는 88가지인데 그 당시 JTBC가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최순실한테 도움 구한 거는 연설 표현 구한 거 홍보적 관점밖에 없는데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어떻게 청와대 자료 이런 게 쏟아질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입장. 이 불가능하다. 최순실 거라고 안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썼다면은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알잖아요. 연설문 도움 받는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유세 때 연설이지 청와대 연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청와대 자료가 많냐? 그럼 저건 최순실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거로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이 들어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청와대 참모들은 김한수 등등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USB로 심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순실 거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 믿으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료가 많냐면요, 저 JTBC하고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심이 괜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권력을 달았기 때문에 사기친 놈 한두 놈이에요. 그냥 넘어가 주지만 실제로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한다고.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USB를. 대통령이 이거 포렌식까지 뒤져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하고 최소한 75년도부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같이 지낸 게. 75년도부터 2050, 20, 45년. 45년을 자기, 뭐라 그러죠? 헬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부. 45년을 최순실과 같이, 거의 최순실이 이제 뭐 옷 같은 거, 뭐 먹을 거 이런 관계인데,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고 있다면은 제일 잘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나는 45년 동안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최순실이 컴맹이라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 대통령은 공대 출신 아닙니까? 빨라요, 저런 부분 내에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갑식은 뒤늦게 뛰어들어서 USB 설 냅다 유포하더니 결국 JTBC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야, 화해 공고 결정문에 사과문 명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문갑식이 엎드려 빈 거예요, 그냥 JTBC에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엎드려 빌지 않아도 되는데 엎드려 빌었어요. 왜? 월간조선의 지금 이 JTBC 분석문은 그 뒤에 문갑식이 막고자고 떠들었던 USB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 포렌식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사실 그때 꽤 많은 게 드러났죠. 여기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해석을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큰 줄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 선배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문갑식이 엎드려 빕니다, 여기다가. 이거 뭐 조선모에 쓴 건데, 아, 2017년 2월 당시 파면 결정 전 입수 전이라고? 2017년 2월이 그러니까 2018년 2월인데 문갑식 남았을 때고 아까 제가 이 날짜를 잘못 잡았거든요. 하여튼 뒤에서 문갑식이 엎드려 빌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거는 2017년 2월 10일이네요. 이건 뭐냐면은 탄핵되기 전이에요. 탄기국 시절 때인데,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탄기국 때부터 USB서를 밀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탄기국 때부터. 저는 이게 1년 뒤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제가 탄기국 때 한창 이걸 밀면서 김한수 거, 그치, 사실은 나오려면 이때 나왔어야죠. 탄기국 한창 이걸 가지고 태블릿은 김한수 거다고 주장할 때 친박 청와대 인사는 월간조선에 들어가서 USB서를 원래 퍼뜨렸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맞아요. 이때는 검찰 포렌식이나 국가수 포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때까지는 이제 국가수 포렌식과 검찰 포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USB서를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때 이후보다 검찰 포렌식과 국가수 포렌식이 공개된 이후에 USB서를 더 강하게 퍼뜨립니다, 문갑식은. 요 부분 제가 근데 진짜 끔찍하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탄핵을 막으려고 한겨울에 뛰어다닐 때 청와대 사람들은 자기들 살려고 USB서를 퍼뜨리고 다녔다. 이거 문갑식은 이거 밝혀야 돼. 이거 친박 정치인 누군지. 제가 이거 USB서를 여기서 이제 엎드려 사과를 한 건 USB서는 사과 안 했나? 그거 이상하네. 하여튼 아니 모든 걸 이렇게 다 사과를 받는데 가장 황당한 USB로 파일을 심었다 보면 또 이게 사과 내용이 없네 여기에. JTBC 이상하잖아요.